HJ중공업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6월 22일 현재 7,090원으로서 2021년 말 주가보다 950원이 하락했고요. 그래도 장부 가격 대비 1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5,900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ESG 기업 가치는 무려 1조 1,575억 원으로 그 산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됩니다. 이것은 이 금융권 시각에서 보는 그 기업 가치인 것 같은데요. 부채를 빌릴 수 있는 능력도 그 기업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 유한회사라는 곳이 66.8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리절 커머셜 뱅크라는 곳이 8.53%,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리핀 랜드뱅크가 5.01%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2021년도 9월 3일 날 산업은행이 그 채권자로서 최대 주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에코프라임 마린 기업 재무 안정 사업 투자 합자 회사가 38.64%, 그 다음에 그 동부건설 주식회사가 38.64%, 이렇게 이제 그 소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을 보면은요, 3,478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26.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반대로 13.5%가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41.2%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율은 8.4%가 상승했고요. 운영비용은 20.8%가 증가해서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8, 전년 그 영업 손실에서 0.1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으로는 210억 원이 되겠는데요. 원가 회계 25억보다 무려 184억 원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자산 포함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표현되어 있는 대로 매출 재료비가 13.5% 감소가 왜 어떻게 이렇게 감소했을까 라는 면으로 차례차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내역인데요. 매출 내역이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1분기에 이 조선 부문이 283억 원 밖엔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건설 부분이 3,153억 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매출이 있는데, 전체 매출액으로 집계해서 공시한 거는 3,4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매출액은 3,478억 원으로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선 부분이 과거의 그 한진중공업이죠. HJ중공업이 원래 그 조선 중심이었는데, 조선 사업 부분이 쭈그러든 상태죠. 그러면 그 조선 부분의 수주 잔량은 얼마나 남았을까? 향후 상반기까지 얼마나 매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까지 그 조선 부분이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보면은 전년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5천억 원대를 크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고 이렇게 봐집니다만은 수주 잔량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HJ중공업이 그 최대 주주들도 이름도 뭐 마린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줘가지고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이 의지로 봤을 때는 이 그 회사명의 의지로 봤을 때는 조선업을 더 좀 나중에 그 활성화하게 했다, 이런 뜻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수주 잔량을 보면은 어떤 그 기간 개념이 없이 그 이 3월 31일 현재 그 수주가 완전히 끝난 것은 이제 빼고 현재 남아 있던 그 수주 총액이 그 4조 한 8천억 되는데, 용어 건설 부분만 그렇고요. 그 이 조선 부분이 1조 뭐 5,847억 원 돼 있는데 기납품액이라는 것이 이제 5천억. 이것은 이제 그 기간식으로 표현을 안 하니까 이게 매출액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건설 부분 뭐 그 이 기납품액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쓸만한 정보는 사실 수주 잔량이겠죠. 조선 부분이 1조 원 정도 남아 있고 건설 부분이 2조 한 6천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3조 6천억인데 그 1조 원대의 그 수주 잔량에서 상반기까지 얼마나 매출이 일어날지는 그거는 그 HJ 그 중공업이 얼마나 그 빨리 물건을 그 배를 선박을 건조해서 쉬핑하느냐에 따라 매출액이 크게 변동된다고 할 수 있고요. 마치 이제 건설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주 상황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현대중공업을 그 며칠 전에 그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항공모함을 우리가 수주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선박을 건조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한번 좀 풀어보려고 노력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은 그 현대중공업이 모범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사들이 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배워야 될 건 좀 배워가지고 이 수주 잔고 현황에도 수주 현황에도 그 기간 개념을 넣어서 기초 수주 잔고가 얼마였는데 신규 계약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엔 이 말하자면은 매출로 된 것은 얼마를 해서 그 다음에 수주 잔고가 얼마 남았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얘기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이 그 스르풋에서 유용하게 쓰는 것은 이 제공품인데 이 제공품은 그 조선 부분의 그 재고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1년도에 그 있었는데 2021년도에 한 5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었는데 2022년도에 와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게 좀 특이하고요. 이 제공품을 뭐 어디다 넘겼는지 그걸 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용지는 또 그 건설 부분이지만 직영 어떤 그 공사가 건설 사업이 없다 보니까 용지를 사용한 것은 이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 재고는 그 21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자산, 건설업 쪽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미청구 공사 성격인데 이게 이제 228억 원이 감소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슬픈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핵심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이제 회사가 제시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재고자산이 감소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비가 재료비에 더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재료의 사용이 이제 810억 원으로 됐는데 전체적으로 매출원가 재료비는 0.3%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20.8%가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손익계산서의 매출 재료비는 이제 하락한 거로 되죠. 그것이 이제 차이가 결국은 계약자산의 감소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비율이 74%에서 81%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재료비가 단가가 인하가 됐겠느냐 하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인식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부터 또 올 초까지 계속해서 철강제 가격이나 또 건설자재, 시멘트라든지 또 철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총 제조 비용 중에서 포션이 비중이 내려간 것을 단가 인하로 추정은 되지만은 그게 이제 사실 입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인되기는 좀 회사의 제시한 내용 가지고 산출을 하면은 가공비가 6.7%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228억 원이 되는데 결국 이거 핵심적인 것은 이 계약 자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42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11.7%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 수가 71명 증가했습니다. 인당 분기 평균 임금이 2,110만 원인데 임금 인상률로는 7.7% 인상이 된 것으로 산출이 되고, 인당 평균 연간 임금은 한 8,450만 원 선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위에 해당하는, 또 대기업은 이제 제2중공업이 대기업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봤을 때 대기업으로 치더라도 이제 하위권 정도의 연봉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주 용역비가 이게 조선 부분에도 들어가는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건설 부분에도 많이 들어가겠는데 이 금액이 66.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세 번째 비용이 감가상각비 등은 이제 제외하고요. 현찰이 나가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기타 비용이 기타가 아닌 그렇게 규모가 큰 금액입니다. 이게 이제 19.5%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을 위한 2단계에서 1번은 계약자산을 포함한 증감액이 되겠고요. 228억 원이 이제 감소를 했는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이 이제 9,600만 원이었죠. 그러면 이제 차이가 이제 228억 원이 되겠는데 계약자산 증감액이 228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9,600만 원의 갭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는 또 74억 7,7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 명세에서 이 74억 7,700만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총 제조 비용을 계산했을 때 그 비성분 쪽에 제로로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로 갔느냐? 그 제공품의 증감액하고 일치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전년도 1분기에 원가 계산은 75억 원은 뭔가 불투명한 금액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도요, 한 전년도 1분기가 한 7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건 단수 차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산의 그 증감액 확인은 요 마이너스 1은 그 단수 차이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년도 1분기는 4,4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의 그 회계 투명성은 완벽하지가 않고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매우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에 와서 소수점 첫째 자리로서는 뭐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둘째 자까지 계산하면은 0.04 회전이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루픈율은 8.4%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TOE 생산성도 무려 0.16 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그 세 가지 그 평가 지표들이 모두 그 상승을 했으면은 전반적으로 매출원가 및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투명하다.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만은 전년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이제 그 1, 2, 3단계에서 그 검증이 됐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재고 회전율이 상승은 일반적으로 이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루픈율의 그 증가는 이제 판매 가격이 그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제조업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계약 자산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 가치는 46.2%가 그 상승했고요. 이것은 주가 상승 요인으로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매우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은 수치로도 여기 나와 있지만은 철판유가 1분기에 14.4% 인상된 거로 되어 있고, 뭐 어떤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한 8%선, 페인트는 0.8%. 근데 이제 전년도에는 그 철강제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을 했었죠. 이런 결과로 전년도에는 적자다. 근데 이제 매출 비중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건설 자재도 물론 이제 크게 증가했습니다만, 건설 원자재 원재료 부분은 원재료 가격 추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은 크게 상승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 건설공사 판매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 부분은 매출액이 매우 그 비중이 축소됐습니다만은, 옛날에 하던 그냥 관행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방위산업의 방산물자 등 당사 제품의 가격은 보안관계상 기재를 생략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게 과연 합리적인 그런 표현이냐? 그러면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방산물자로 이 배를 갖다가 건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상업 목적의 그 상선 들에 대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유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어떤 나름대로의 그 국제 가격을 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오픈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자산이 감소되면서 매출로 그 전환된 그런 것들이 그 조선업 쪽에서 비중도 이 1분기에 한 9%뿐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큰 비중도 아니면서 그렇다면은 건설 부분의 공사 단가는 어떻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해주면은 조금 더 좀 신뢰가 있는 어떤 사업 보고서 주석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 투자는 9억 원 투자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은 뭐 크게 없고요.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56억 원으로서 전년도에는 그 104억 원이 그 현금 순손실이었는데 2.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로 나타납니다. 채권자한테 29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0.7% 증가한 거로 산출이 됩니다. 이것은 투하자본이 그 감소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이자는 조금 더 비싼 거로 이 이자율이 오른 거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주임금 현금 흐름은 주로 이익 배당해야 되는데 아직 그 결성금 상태라서 그 꿈을 꿀 수는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FEM 최종 1분기에 17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33.9%로고요.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성금률이 그 93.2%로 0.6% 오히려 그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분기 실적을 가지고 단순히 4배 한다고 연말 실적이 되지 않겠지만은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해서 9개월 동안에 많은 이 비선양 변동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것을 예측할 도리는 정확하게 예측할 도리는 없기 때문에 선형으로 1분기 거를 갖다가 100으로 봤을 때 300을 더해 가지고 4배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한 1조 4천억 정도 매출을 할 것 같다. 전년도가 한 1조 5천억 정도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출원가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총 제조 비용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서 이 재고 자산이 10%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해서 매출원가를 뽑았습니다. 이 재고 자산의 감소는 매출원가에 이렇게 증가로 나타납니다. 총 제조 비용에서 기초 재고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감소시켰으니까 빼면은 이 총 제조 비용보다도 매출원가가 크게 증가하는 거로 해서 이 말하자면 300%만 증가를 해도 되는데 307%로 매출을 증가해야 그나마 영업이익을 계획된 100억 원대 그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이제 계획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단품 납품 계약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단단히 원으로 읽겠습니다. 139만 원짜리 견적서를 냈는데 계약은 그렇게 깎이지 않고 139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영업 손실이 15,000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 단가를 올리든지 근데 판매 단가를 올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수주된 것 중에서 이제 완공이 얼마 돼서 인도분이 나감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하 속도를 10% 증가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매출액은 1조 5천억 원대로 그 152만 9천으로 증가를 해서 3만 8천 원 정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매출 원가는 역시 그 재고가 10% 줄어든다는 그 가정하에서 산출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프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 예상하느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뭐 어떤 묘책은 없습니다. 그 4배를 해가지고요. 하면은 그 1조 917억 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이것을 그 타당한 거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이거는 매출 재료비 증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이 손익분기점은 운영 비용에서 목표 이익을 더해 가지고 그것을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매출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조 한 4천억 원 정도를 해야 그러니까 유사하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연말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루풋도 거의 그 매출원가 쪽하고 유사하게 견적을 139만 1,000원에 제안을 했는데 139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스루풋상으로는 스루풋 회계로는 그 적자가 아니고 82,664원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익을 더 내보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수주산업에서는 추가로 물론 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갱신을 뭐 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스루픈율은 82%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재고 회전율을 5.6 회전 하는 거로 하면은 재고 회전율이 이제 5.8% 증분되는 율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비례적으로 여기 있는 그 비율로 인해서 그 비율만큼 이렇게 증가들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물건들을 더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선적 아니 그 출항을 그러니까 진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매출이 그 12.5% 증가한 거로 했을 때 남는 것은 그 16만 9천 원. 이제 다시 이제 그 100만 원 단위로 환원을 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1695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계획된 스케줄대로 선박 건조라든지 건설 공사가 지체됨이 없이 비용의 그 낭비를 줄이면서 적기에 공사를 끝냄으로 인해서 또는 그 선박 공조를 조금 더 그 빨리 그 해냄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매출 인식을 빨리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코스트 다운도 그 낭비를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트 다운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그 판단이 됩니다만 계획에서는 뭐 비용 절감 이런 거는 감안을 하지 않고도 1695억 원의 이익은 낼 수 있을 것이다. 매출이 1조 5520억 원 정도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HJ중공업 그 1분기 실적을 분석을 해서 그 연말 실적을 계획 예측을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